지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지수가 어떤 구조를 갖는지 알아야 지수를 기준으로 실제 매매 판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수의 개념을 알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지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는 개별 종목처럼 하나의 재료나 뉴스로 급등락하는 대상이 아니라 수백 개 종목의 가격 변화가 미리 정해진 비중과 규칙에 따라 합산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움직였다는 것은 특정 사건 하나의 반응이라기보다 시장 전반에서 자금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가 숫자로 드러난 결과에 가깝습니다. 지수가 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본이 나가는 자본보다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가격에서도 주식을 보유하겠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이 반복되면서 지수는 상승 방향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지수의 방향을 만드는 주체가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대형 자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수는 소수의 큰 선택이 누적되면서 방향을 형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며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시장 전체가 들썩이기보다는 핵심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며 분위기를 만들고 그 흐름이 지수에 반영됩니다. 이때 지수는 시장이 좋아졌다는 선언이라기보다는 자금이 위험을 감수해도 된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하락할 때는 이미 위험을 줄이기로 결정한 자금이 조용히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먼저 진행됩니다. 체감상 큰 악재가 없어 보이더라도 거래대금이 줄거나 특정 대형주에서 지속적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서서히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후 뉴스나 이유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수를 이해할 때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개념이 비중입니다. 지수는 모든 종목이 동일한 영향력을 갖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일부 종목의 방향이 전체 지수를 좌우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종목이 많지 않은데 지수는 강하거나 떨어지는 종목은 많은데 지수는 빠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지수가 시장의 평균이고 지수를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지수의 속도와 형태입니다. 같은 상승이라도 완만한 우상향인지 급등 후 횡보인지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지수가 빠르게 오를수록 시장은 기대와 흥분이 커지고 천천히 오를수록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지수의 속도를 읽는다는 것은 시장의 온도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지수 상승을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지수로 들어왔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 변화, 다른 자산의 조정, 자금 이동의 결과로 지수가 오르는 경우라면 그 상승의 성격은 경기 회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수는 언제나 이유의 집합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수는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자본이 움직인 구조의 결과이며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중, 속도, 형태를 함께 해석할 때 시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지수를 보고 시장을 이해하려다 보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괴리감입니다.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내 종목은 움직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반대로 지수는 하락을 하는데도 특정 종목은 강하게 버티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 현상은 지수가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이긴 하지만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종목의 상태를 동일하게 반영하지는 않는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지수가 상승 국면에 들어간다는 것은 시장 전체의 위험을 감수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동시에 모든 종목으로 퍼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금은 늘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이며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수가 오르는 초입에서 체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종목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자금의 위치가 아직 이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시점입니다. 반대로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자금이 확산된 이후에도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종목이나 매매 방법이 지금 시장에 맞는 투자를 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을 직접 움직이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판단 기준을 바꾸는 쪽에 가깝습니다. 지수가 안정적인 구간에서는 조정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심리가 형성되고 손절 기준도 느슨해집니다. 반대로 지수가 불안정한 구간에서는 같은 가격 조정도 위험 신호로 해석되며 투자자들의 행동은 빠르게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이 때문에 같은 실적 같은 뉴스라도 지수 환경에 따라 종목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수는 종목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그 가치를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지를 정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정리하면 지수는 모든 종목을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 자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순서를 정하는 기준점이며 종목의 가격은 이 환경 안에서 상대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지수는 하나의 뉴스나 단일 이슈에 의해 즉각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방향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수가 움직인 뒤에야 이유를 찾게 되고 왜 갑자기 움직였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반복적으로 받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는 금리입니다. 금리는 단순한 이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중 어디에 머물지를 결정하는 기준점이며 지수는 이 기준점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금리가 상승하거나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주식시장에 요구되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지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지수는 실제 경기보다 먼저 반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금리의 현재 수치보다도 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입니다. 환율 역시 지수와 밀접한 변수입니다. 국내 투자자에게는 체감이 약할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에게 환율은 수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지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환율 변화는 지수를 단순히 올리고 내리는 문제라기보다는 외국인 자금이 선호하는 산업과 종목군을 바꾸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유동성이 더해집니다. 유동성은 시장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양을 의미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수에 가장 선행적으로 작용하는 힘 중 하나입니다. 중앙은행 정책이나 재정 지출을 통해 시장에 돈이 풀리면 그 자금은 특정 기업의 실적보다도 자산 보유 자체의 필요성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지수는 개별 종목보다 먼저 반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이벤트와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은 특정 산업을 넘어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도를 바꾸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기금, ETF, 패시브 자금처럼 지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수급 구조는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지수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밀어내거나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이처럼 지수는 금리, 환율, 유동성, 글로벌 환경, 수급 구조라는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며 하나의 요소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수를 맞추려는 대상이 아니라 읽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해집니다. 지수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방향을 예측하기 전에 현재 움직임의 맥락을 먼저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면 그 상승이 추세적인 흐름인지 단기적인 반등인지 특정 수급에 의해 만들어진 일시적인 움직임인지를 구분해야 하고 하락하고 있다면 공포에 의한 급락인지 차익 실현에 따른 조정인지 구조적인 하락의 시작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입니다. 이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은 속도입니다. 지수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 시장이 흥분 상태에 가까운지 비교적 이성적인 상태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은 추세의 안정성보다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속도가 빠를수록 지속성에 대한 기대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범위입니다. 지수가 오를 때 일부 대형주만 끌어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현재 흐름의 건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대금과 상승 하락 종목 수를 함께 보면 지수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시장 내부 구조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반응입니다. 악재가 발생했을 때 지수가 크게 흔들리는지 아니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버티는지를 보면 시장이 어떤 뉴스에 민감한 상태인지 이미 충분히 반영한 상태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의 차이는 향후 지수 흐름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수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특정 지표를 맞히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태도 변화를 읽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지수가 눌렸을 때 매수세가 바로 유입되는지 반등할 때마다 매도가 쏟아지는지를 관찰하면 시장이 현재 상승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전히 경계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비교입니다. 지수는 단독으로 보기보다 과거의 지수 흐름이나 다른 시장과 비교할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과거 고점과의 위치 관계, 이전 조정 구간과의 변동성 차이, 해외 지수 대비 상대적 강약을 함께 보면 현재 시장의 위치가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지수가 높아 보인다고 항상 위험한 것도 아니고 낮아 보인다고 항상 안전한 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입니다. 지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보지 말아야 할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하루 등락에 집착하거나 장중에 미세한 변동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에 끌려다니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특히 단기 매매가 아니라면 장중 지수 움직임은 오히려 판단을 흐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수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방향을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시장이 현재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해석하는 능력이며 속도, 범위, 반응, 그리고 비교라는 기준을 통해 지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수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지수의 방향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읽는 것까지가 이번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이해했다고 해서 바로 매매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수를 안다는 것과 지수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수를 맞히는 대상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